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이 끝나가는 세모의 거리거리에 한글로 쓰여진 내란, 한글로 쓰여진 내란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간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이 백면서생인 이 소생의 소망은 이제 이 문제에 관한 관심을 좀 줄이고 생업에 충실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을 기다리고 또 따르는 것이 법치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기본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내란 두 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의 번글자는 어떤 물체에 이런 쐐기 같은 거, 이렇게 생긴 어떤 물건을 집어넣는 것이라고 합니다. 집어넣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모양, 이것이 어떤 물건에 쐐기를 집어넣는 모양이 이렇게 변해서 쓰이다가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이 생략되어서 이렇게 당분간 한참 동안 쓰였습니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만들어진 처음부터 이 글자는 들어가다, 집어넣다, 그리고 또 밖이 아닌 안이라는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뒤에 이 글자를 들어갈 입자는 바로 이것이 이렇게 쓰죠. 혹은 이렇게 쓰는 들어갈 입자라고 생각해서 어떤 곳으로 들어가다는 글자라고 해서 쓸 때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 이 글자를 내라고 하기도 하지만 납이라고 받아들일 납이라고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내라는 글자가 우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는 이 글자는 이 내자의 속자인데 현대 중국어에서는 이 글자를 표준자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준자로 쓰고 있지만 이 부분을 사람인자로 그 의미로 쓴 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것이 좀 쓰기가 쉽다고 해서 이렇게 쓰게 된 것입니다. 하여간 우리는 현재 중국과 달리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이 글자 이렇게 이것을 정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난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난자의 원래 모양은 이렇습니다. 아시죠?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이 난자인데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손이에요. 손. 그리고 여기 이것도 손입니다. 손.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실을 감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는 이것은 뭐냐면 이것이 실들이에요. 실. 그러니까 이 난자는 이 부분이 바로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 부분 요건 잠깐 지우겠습니다. 잠깐 지우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 하면 원래 이 난이라는 글자로 쓰인 글자입니다. 난. 그러다가 이 뒤에 여기에다가 이런 글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것이 도대체 이렇게 변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했지만 누구나 인정하는 그러한
정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어떤 학자가 이것은 아무래도 이 물이 흐르는 물 숫자 있지 않습니까? 이 글자에서 이 부분을 생략한 이 부분 물의 어떤 큰 흐름이라고 봐가지고 흐르는 물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이 학설을 좀 따르고 있는 편인데, 그러나 이것이 정답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런 모양이 되었죠. 난. 예.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글자의 이 본뜻은 이 난자는 어지럽다는 뜻이 아니고 본뜻은 잘 다스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잘 치국평천할 때 치국평천할 때 이 치 있지 않습니까? 이 치자와 똑같은 뜻으로 쓰였어요. 처음에는, 한동안은. 예.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 경서 가운데 춘추 좌시전이나 논어에 보면 이 난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의외에도 정치를 아주 잘 다스리는, 왕을 도와서 정치를 잘하는 그런 신하들을 난신이라고 불렀어요. 예. 참 황당하죠. 그러나 이 논어나 좌전 이런데 이런 뜻이 나오는데, 그것은 좀 특수한 용례, 좀 많은 것이 아니고 특수한 용례였고, 이것이 알고 보면 이 부분 보세요. 이 부분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이것이 전부 뭐냐면 실들인데, 실이죠. 어지럽게 얽혀진 실을 실패입니다. 이것이 실패에다가 잘 정리해서 감는다 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우선 이 어지러운 실들, 아직 감기 전의 이 상태, 이것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뜻으로 또 널리 쓰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난자는 원래 이렇게 쓰던 난자 이까지 붙여가지고 어지럽다는 뜻으로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난시는 아주 몇 가지 특수한 예를 제외하고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정치를 어지럽히는 아주 형편없는 그 신하들,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난신이라는 말이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널리 쓰고 있는 이 난자 있죠. 약자인 난자. 우리는 다 이렇게 많이 쓰죠. 뭐 중국에도 이렇게 쓰고 있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거 복잡한 글자를 좀 쓰기 싫어서 그런지, 이 난자는 그러니까 4세기 중국의 이 부귀라는 정권이 있었는데, 부귀 시대에 이 글자가 처음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나라, 당나라 내려오면서 계속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 글자의 속자, 약자, 특히 속자라고 봐야 되겠죠. 속자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것이 혀설자가 들어갔죠. 혀를 의미하는 설자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설자가 들어간 걸 보면 이 약자를 처음 만든 사람은 혓바닥이 말이죠. 인간의 그 혓바닥이 모든 화란에, 화와 란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렇게 약자를 이렇게 만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내란에 대해서 한번, 내란. 그리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 쓸까요? 그래서 이렇게 내란. 이 내란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경서 사서삼경 가운데 서경이라는 책이 있죠. 이 글서에다가 이 경서할 때 서경,
예. 이거를 또 상서라고 하니 고대의 체계라 그래서 상서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상서의 다방이라는 편이 있어요. 다방. 다방이라는 건 여러 제후국들 이런 뜻이에요.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다시 통일한 이 주나라의 주공이 어린 왕 성왕을 대신해서 여러 지역에 있는 이 제후들에게 정치를 좀 똑바로 잘하자 하는 이런 이 뭡니까 포고문, 그러니까 이 조서를 내렸는데 그 조서에 보면 여기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여기 인자에다가 갑, 인갑우, 인갑우, 내란이라는 단어가 내란의 말이 처음 나옵니다. 예,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이 글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요 꼼꼼히 살펴보니까 우선 주체는 누구냐면 하느님, 상제. 중국 사람들은 고대 상제를 굳건히 믿었죠. 예, 굳건히 믿었습니다. 상제. 다음에는 이게 은나라 때는 상제고 주나라 때 오면 천으로 변하는데 그 다음에 뭐 천주가 되고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만은 하느님이 자기의 뜻과는 어긋나는 정치를 하고 있는 하나라의 하나라 여러분 하자죠. 하나라의 걸이라는 걸왕이라는 왕을 망치려고 정사를 끝내게 하려고 여러 번 내란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습관이라는 뜻이 되어버리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내란이 자주 벌어지게 하였다. 습관적으로 벌어지게 만들었다. 뭐 이런 이 말에서 내란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계속해서 내란의 말이 쓰였으니까 이게 뭐 한 최소한 이 책이 만들어진 것이 한 2500년 넘죠.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내란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쓰여지고 있었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내란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말이죠. 내란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뜻이 뭘까? 이거 한번 살펴볼 만한 것이 되겠죠. 정부를 뒤집으려 하거나 국토의 한 부분을 함부로 차지해서 독립을 꾀하거나 그리고 헌법을 어지럽히는 폭동을 일으키는 일, 이것이 바로 내란의 우리가 지금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란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상을 모르는 이 한자랄은 이 어려운 시기에 생업에 충실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또 따르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상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동영상은 한자의 낯선, 그냥 내란이라는 온사방이 쓰여 있는데 내란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글자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그리고 낯선, 한자의 낯선 뭐 20대, 30대를 위한 것인데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뭐 3분만 넘으면 안 본다는 그러한 또 얘기가 있어서 제가 성공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많은 분들이 이 글자가 언제부터 쓰여졌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